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이 임박한 가운데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력히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대선 전국의 움직임, 과기부 장관을 지내신 김영환 전 의원님과 분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대전과 광주를 찍고 대구를 거쳐서 오늘 부산에 갔습니다. 부산에 갔는데 뭐 상당히 분위기가 고조가 됐던 것 같아요. 뜨거운 걸로 지금 예, 상당히 뜨거웠던 굉장히 것 많은 같습니다. 자갈치시장 뭐 광경 보니까 엄청나던데. 예. 또 박형준 부산시장도 거의 뭐 이렇게 같이 동행하다시피 하고 영접하고. 예, 부산의 장제연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의원들도 뭐 같이 동행도 하고 돼지국밥으로 오찬도 같이 하고 아주 분위기도 좋고 또 자갈치시장 밥을 먹지 않고 소주로 했더라고요. 소주. 예. 낮술을 했는데 그 소주가 이름이 대선 소주예요. 대선 소주. 돼지국밥 먹을 먹어보셨습니까? 때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 한 잔 탁 해야 그 맛이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 부산에서도 윤석열 전 총장의 여러 지지세가 아주 강하다, 그런 것들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에 아마 최고의 전략적 요충이 부산, 경남, 뭐 울산, 부울경 그게 아니겠는가. 인구가 이제 대구, 경북의 한 1.5배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거기서 압도적으로 이길 수 있으면은 이제 근데 대구, 경북은 또 이제 상당히 우리 농도, 야당의 농도가 짙은 곳이고 부울경은 이제 약간 출렁거립니다. 이제 경남지사가 된 적이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압도적으로 지난번에 박형준 시장이 이기듯이 압도적으로 이기게 된다면 대선이 해보나 마나 하는 선거로 갈 수 있는 그런 전략적 그렇죠. 요충 지역이니까 예. 아마 심혈을 기울여서 아마 오늘 그걸 방문하지 않았나. 거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자기의 출신. 정치적 텃밭으로 지금 삼으려 하고 있는 거 그거는 아니겠습니까? 이제 당내 경선에서는 이제 그게 이제 각축이 되지만 그렇죠. 이제 후보 단일화 대변 후보가 정해지면 이제 하나로 묶어지니까요. 이제 그런데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가 우리 윤석열 후보가 많이 떨어진다든지 10대로 내려갔다든지 한 데에 많은 야바이는 대개 부산, 경남, 울산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윤석열이 26%, 예. 그다음에 이재명이 20, 그다음에 이낙연이 16, 그러니까 10%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낙연 대 윤석열을 했을 때 이낙연이 이기는. 그러니까 윤지코리아가 오늘 또 발표를 했더라고요. 아, 그랬습니까? 예, 발표를 했는데 또 그렇게 했습니까? 1위는 당연히 또 윤석열, 그다음에 이재명, 이낙연이에요. 네. 그런데 양자택에서는 또 이낙연이가 윤석열을 이기고 이재명은 윤석열한테 진 걸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이쪽에서 그랬는데 그때 이 부울경 조사를 보니까 지난번 조사를 보니까 이낙연이 호남 아닙니까? 호남 출신 이낙연이 이 윤석열 국민의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이겨요. 그런 조사는 난 처음 보는 조사거든요. 이번에 내가 백대에서는 못 봤습니다만 아마 이번에도 좀 가서 보시면 그런 비슷한 경향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를 보면은 여권이 특히 윤지코리아 같은 것은 뭐 민주당 당원 아닙니까? 그 언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낙연을 띄워서 이낙연이 대선 후보가 되더라도 얼마든 이길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은연중에 이렇게 퍼뜨리기 위한 것 아닌가. 호남에서 이낙연을 찍어도 된다. 백제가 될 수 있다. 백제. 백제가 통합이 안 된다고 입장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낙연을 찍으면 이낙연이 윤석열하고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이낙연을 찍어가지고 그 조사의 초점은 지금 윤석열이 아니고 이낙연이냐 이재명이냐. 이재명도 아니고 이낙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다
꿰뚫어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야기해주고 또 그래. 우리 김 장관이 예. 요즘 뭐 온갖 언론에 나가셔가지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또 소상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산 가서도 뭐 기자들의 관심은 뭐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래. 뭐 부산항 개발이다 어찌다 그것은 뭐 그쪽 사정이고 그래. 입당은 언제 합니까? 또 이렇게 물어봤더라고요. 예. 근데 똑같이 얘기를 답변을 했겠지. 나한테 그런데 맡겨놔라.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늦지 않게 행로를 결정하겠다. 트랙 밖으로 뛸지 몇 번 라인으로 갈지 요새는 이제 올림픽 기간 아닙니까? 제가 방향 잡아서 오래 기다리지 않게 결론을 내리겠다. 아직 대선까지는 조금 여기서 뉘앙스가 있어요. 8개월이나 남았지 않느냐. 그렇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준석 대표 지난번 치맥 회동 이후 뭐 8월 10일이다, 8월 15일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오늘 그 발언을 한 발 뺀 듯한 인상이네요. 약간 그런 트랙을 달리한다든지 뭐 이렇게 있습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 예비 후보는 상당히 얼마 안 됐는데도 정치를 많이 배운 듯한.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 김 장관님이 그쪽에 뭐 캠프에 지금 국민 부대변인 자칭 셀프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윤석열 총장이 다 불러다가 이렇게 격려도 하던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워낙 또 급이 달라갖고 그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66년생까지 거기다 임명을 했고 저는 그분들보다 10살이나 많기 때문에 이제 그 윗급들 뭐 총괄 본부장이든 뭐 그런 거 해야겠죠. 고문이나 뭐 이걸로 올라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래도 윤 전 총장과 늘 소통을 하고 계시니까 어쨌든 8월에는 입당이 되는 겁니까?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거 아닌가 지금 생각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정치를 막 하는데 너무 여러 가지가 이제 장애가 많아요. 이를테면 거기다 이제 저를 쓰려고 생각하면 저는 국민의힘 소속인데 당 밖에 있는 후보라고 자꾸 박해를 한단 말이에요. 또 여기 당협위원장이나 뭐 전직위원들 쓸 때도 그 논란이 되고 뭐 징계니 뭐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 놓고 사람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있고 자꾸 지도부들이 뭐 버스에 타야 된다, 뭐 무슨 당근이다, 뭐 계속 그걸 디스를 하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후보에 대해서. 그리고 아니 근데 이준석 대표도 지난번 회동 치맥 회동 이후 쪼지 말라는 게 오늘 얻은 교훈이다. 쪼지 말라. 내가 알아서 얼마든지 그렇게 크게 늦지 않을 테니까 알았지 이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제 호프 먹었을 땐 그런데 호프 깨고 나서 당으로 돌아가면 또 이제 디스를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네. 정치권이 이제 그런 행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윤 총장은 아마 그런 면에서 굉장히 실망을 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줄탁 동시, 줄탁 동기해야 한다. 당은 윤석열 총장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또 필요하면 당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돕도록 해주고 그래서 거기서 표를 많이 얻어와라. 그 밖에서 왜 그 소를 좀 끌고 들어와라 지금. 그다음에 양을 좀 끌고 들어와라. 우리는 여기서 집토끼 집에 있는 양을 잘 길러 놓을 테니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쳐서 3월 9일 날 몽창 저놈들 잡자. 이렇게 돼야만이 총사령관으로서의 그런 그 원료가 있는 건데 양만춘이 지금 싸우러 가는데 연계소문 장군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무슨 산시성이나 있는 데서 원군이 와야 된단 말이지. 그래서 같이 싸워야 되는데 지금 이게 서로 삐걱대거리니까 이게 전열이 당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이게 그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면에서는 이제 조금 좀 생각을 크게 하면은 다 우리 우군인데 조금만 작게 생각을 하면 이거 국민의힘 밖에 있는 놈은 적으로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이죠. 뭐 그런 것이 이런 경선 또 경쟁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순리가 아닙니까? 지금 한 자리를 놓고 다들 싸우는데 15명이 붙어 있는데 당에 안에 있던 밖에 있던 그러면은 서로 자기가 되려고 이리 주자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그때 이제 중요한 것이 당내 경선에서는 이제 금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대적 모순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놈을 때려잡아야 내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경쟁을 해서 제일 힘센 놈 하나를 뽑아서 같이 밀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완전히 파괴적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건데. 그래도 치열한 경쟁을 해야 합니다. 민주당 2007년에 그렇게 치열하게 했지만 두 정권을 계속 보수 세력이 집권을 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도 관심이 있고 그러니까 치열한 경쟁 관계 자체를 너무 내용이라든지 막 뭐 이렇게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조금 어폐가 있다고 봅니다. 경쟁에는 어차피 치열함이 있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혹시 윤석열 전 총장이 입당 시기에 대해서 다소 이준석 대표와 만날 때보다는 약간 지연되는 듯한 이런 뉘앙스 발언을 한 것은 지금 8.15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변수가 있죠. 박근혜 변수를 얘기했어요. 정권이 그걸 가지고 악용하면 안 된다는 점을 오세훈 시장 만난 뒤에 또 기자들이 물으니까 얘기를 해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는 그런 일을 하지는 절대 않으리라고 보지만 혹시 또 개인적인 그런 감정이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만약 사면해갖고 나와가지고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좀 험담이랄까? 비판하는 섭섭함 뭐 이런 것들을 토로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선택에 결정에 고려를 해야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은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큰 변수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만약에 이제 나와서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윤 총장한테 타격도 가지만 또 어떤 면에서 윤 총장이 좀 부담을 더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비판 내지 부정적인 여론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만약에 이분이 이제 13일 날이나 뭐 12일 날 국민의힘에 전격 입당하는 그 이제 뭐 발표를 해가지고 막 시너지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 15일 날 14일 저녁에 박근혜가 그러니까 싹 사라지고 국면이 사면해버리고. 그러니까 그 이후가 돼야 될는지 뭐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고요. 그러겠네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게 들어갔을 때 지금 이 가두리 양식장에 들어가가지고 그 막 이전 투구가 될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이재명이가 당하는 거하고 또 다른 거죠. 이분은 이재명은 이제 관성도 생겨 있고 맷집도 생겨 있는데 이분은 지금 정치 처음 하는 분이란 말이야. 예? 그래도 맷집이 뭐 추미애 문재인을 상대해서 싸웠는데 지금 지지율 기껏해야 2, 3% 나온 사람들하고 뭐 싸운데 뭔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했으면서 이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경우와 또 밖에서 좀 있으면서 조금 있다 완급을 기해서 가는 거와를 뭐 계산하겠죠. 근데 뭐 지금 아마 입당하는 쪽이 그 방향이 지금 왜냐면 우선 41명의 그 국회의원이 말이 그렇지 41명이라는 것은 엄청난 겁니다. 실제로 그 41명 거기 서명을 자기 이름으로 했다는 거는 글쎄 거기 지금 이제 망설이고 있거나 지금 여러 가지 관계로 해서 서명하지 않은 사람까지 합치면 60, 70명이 지금 그렇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뭐 제가 아는 분들 뭐 여러 명이 지금 사실은 그 마음으로는 돕고 있으면서도 지금 서명은 안 했거든요. 여러 가지 관계가 있잖아요. 또 당직을 맡은 분들도 있잖아요. 국회직을 맡은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은 바로 서명하기가 좀 그렇죠. 평의원 같으면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은 그분들이 자꾸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그또 막 그게 계속 그렇게 뜸을 들이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리고 이제 어제 하신 말씀 가운데 제일 귀에 들어오는 얘기는 예측 가능성. 정치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근데 지금 뭐 이렇게 자꾸 이런 게 너무 오래 가면은 안 되니까 뭐 들어간다든지 뭐 11월 달에 내가 단일화 한다든지 뭐 아니면 뭐 중간에라도 내가 받아주면 간다든지 뭐 이런 걸 명확하게 해놓는 것까지는 할 것 같은데 8월 달에 전격적으로 들어가는 문제를 100% 확신하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아직도 늦지 않게 행로를 결정하겠다고 오늘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늦지 않다는 것은 뭐 한 달 후에, 두 달 후에 결정한 것은 늦은 거죠. 한 보름 이내에 한 열흘 안팎에 이렇게 얘기할 때 늦지 않게 하겠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정은 명확하게 하고 그 결행은 조금 연기가 되거나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럴 수 짐작을 있겠네요. 합니다. 예. 입장을 분명히 입당한다. 그렇죠. 또 뭐 안 한다. 그게 저 윤석열 정치의 그 약간 매력이잖아요. 예. 그냥 전화 걸어서 그냥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지금 가서 뭐 치맥 6잔 마시고 그다음에 돼지 국밥에다가 소주 한 잔 먹는 거죠. 아까 의원 40여 명, 41명이 입당 촉구 성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입당을 위한 타닥기랄까, 뭐 분위기 조성용으로 이해를 합니다만은 언론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 친윤이네, 반윤이네, 그 뭐 친박, 비박 무슨 뭐 이렇게 나누듯이 하는 것 자체는 저는 그게 옳은 태도인가. 그래서 이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성명이 되지는 않고 윤석열 후보가 당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그런 그 내용은 뭐 같은 내용인데 사실 이제 표현 달리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계파 정치 이런 것들에 대해 국민적 일부 딸랑이 언론들은 자꾸 계파적 시각으로 이렇게 보도를 하니까 저쪽에 또 이제 쌈판 났구나. 네. 친윤 반윤 쌈판 났네. 뭐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경선하는 과정에서는 서로 경쟁이라는 것하고 싸움하고는 전혀 갈등이라든가 내용하고는 다른 문제 아닙니까? 이낙연, 이재명의 선거 캠프를 보면 뭐 정성호가 뭐 선대위원장을 하고 뭐 우원식이 뭐 그 이재명 쪽에 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낙연 쪽에 뭐 최인호가 가 있고 뭐 누구 등등 그 쫙 있잖아요. 뭐 수십 명이 다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쟁을 할 때는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가 끝나면 이제 승복하고 다 같이 힘을 합치고 그런 게 이제 민주주의의 그런 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 후원금이 어제죠. 26일. 하루 만에 25억 6,465만 원. 이게 한도지요. 6,545만 원. 6,545만 원. 네, 이거 정확히 해야 됩니다. 6,000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잘못 써놨네. 17시에, 저 오후 4시 반인가에 17억. 그 다음에 한 7시쯤 되니까 뭐 20억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내일 오전에는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8시 15분에 땡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상태로 마감이 된 거죠. 김영환 TV도 뭐 이렇게 그 후원 계좌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그렇고 뭐 딸들 뭐 가족들이 다 10만 원 또 돌려받는 거니까. 예, 돌려받는 건 다 이제 그 없는 돈에 다 송금을 했습니다만은 뭐 김부선이도 했더라고요. 우리 김영환 TV를 보고 했는데요. 김영환은 수십만 원을 해도 신문에 하나도 안 나오고 그 어제 제일 돋보였던 분이죠, 그분이. 전 국민이 그냥 그걸 관심을 갖고 봤잖아요. 왜 이렇게 돈이 갑자기 그냥 일시에 광속으로 몰렸을까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지금 윤석열 후보도 놀랬고 그 캠프도 전부 다 놀랬습니다. 전부. 거기 어제 뭐 새로 들어온 그 실장들 뭐 이런 분도 뭐 설마 하니 뭐 많이 잘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가슴 조마조마했거든. 그러겠죠. 이게 또 이재명이나 뭐 이낙연보다 적게 들어오면 어떡하나. 왜냐면 이낙연은 지금 국무총리 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저기는 여당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재명은 또 현직 지사고 뭐 그러니까 뭐 얼마나 많은 그 사람들이 들어왔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뚜껑을 열자마자 그냥 폭발적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가히 그 민심의 바로메타가 될 수 있다. 여론조사 100개 한 것보다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한국 정치의 그런 펀드라든지 이런 그 정치학 모임에 있어서 처음 있는 일입니다. 하루 만에 25억 6,545만 원이 들어온 거고, 그 다음에 최단시간, 최고로 짧은 시간 동안에 최고의 금액이 들어온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어디 자료를 보니까 아직 이재명과 이낙연 후보의 후원금이 다 차지를 않았습니다. 아직. 이재명은 전날 9억 원이 들어왔고 그 다음 날까지 14억 9천만 원인가 이렇게 들어왔고 아직도 다 안 찼다고 그래요. 찼으면은 얘기를 했겠죠. 이재명도 그렇습니다. 조금 덜 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금의 그 속도와 강도로 보면 만약 그게 민심을 반영한 거라고 미국은 이게 완전히 중요한 민심의 척도입니다. 뭐 바이든이 얼마가 거쳤고 뭐 트럼프 얼마가 거쳤고 이거는 당선 가능성과 관련 있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그런 민심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이걸로만 보면 이제 당선 확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미국 같은데 지지율이 조금 빠진다든가 뭐 어디가 조금 실수 있어도 빠지죠. 후원금이 쑥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막 광고하기 때문에 예. 그거 이제 관련이 있는데 지금 그 이제 후원금이 이렇게 들어온 과정을 보면 이제 왜 그렇게 들어왔겠나?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돈을 보냈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보낸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낙동강 전투에서 소년수가 애만총 갖고 싸우던 사람들이 지금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분들이 돈 보낸 거야. 그 다음에 광주에, 저기 독일에 가서 광부하다가 한 그 2세들, 이 사람들 네. 막 독일에서 돈 보낸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참. 그 6.25, 저기 경부고속도로 올 때 77명이 죽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그분들의 그 가족들이 이 나라가 어떻게 나라인데, 우리 근대화를 어떻게 한 나라인데 이 나라가 이렇게 되냐. 또 광주 때 그 죽었던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 지켜야 되겠다고 돈 보낸 거예요. 그런 분들이 다 돈이 모아져 가지고 이게 되면서 한 거는 윤석열, 내가 이제 그렇게 썼습니다. 시로. 윤석열, 이 돈 피해 통장을 받아라. 왜 저 임금이 전쟁에 나가는 장수한테 칼을 주면서 이걸 가지고 나가서 나라를 구해라.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통장을 받아라. 받아서 뭘 하느냐. 정권 교체. 정권 교체를 이뤄내라. 그런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나라를 정상화시켜라. 그렇죠. 대한민국을 이렇게 세워라. 네. 자, 애국적인 일이었고 감동적인 드라마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놀랬을 겁니다. 다 놀랬을. 어? 이제는 그거 한 번 하고 나면 딱 차면 더는 안 됩니까? 안 돼요. 또 낼 사람들이 주변 선거법에서 500 몰라서 못 냈다 뭐 그런 그렇죠. 사람 막지금 많더라고. 뭐 있어. 그거를 좀 선생님 거기 후원금으로 좀 이렇게 들어올 그 문구를 그렇게 하는. 근데 이제 500몇 억의 선거 자금인데 그중에 5%만 예비 후보 때 쓸 수 있으니까 이제 본 저기가 되면 그 본선거가 되면 후원금 또 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 이제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본선거 때 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이것이 이제 청와대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깜짝 놀랐을 것 같고 선거를 보는 의원들도 다 놀랬고 다 캠프에 가 있는 사람들 다 영향 준다고 볼 수 있어요. 야, 이게 민심이 바닥이. 근데 우리가 어떤 걸 봤냐면 광주 5.18에 갔을 때 시민들이 몰려들었잖아요. 예. 그리고 송문시장에 갔을 때 그때 내가 들은 바로는 박근혜 후보가 왔을 때 못지않게 열기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오늘 또 자갈치 시장. 자갈시장. 이 바닥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좋으냐. 이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나라를 좀 막 정치를 얼마나 잘못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이거 좀 때려 부시고 뭔가 좀 새로 세우자. 그거에 대한 열망으로 보낸 거지. 쌓여 뭐. 있어요, 마음에. 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막 요번에 제가 뭐 우리 고영신 TV의 그 우리 시청자들한테 확신하게 드리지만 야권 후보 단일화해서 1대1로 붙으면 절대로 손에 땀을 쥐는 선거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선거는 우리 야당의 압승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논리가 있어요, 선생님. 우리 그 선거는 과거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선택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의 심판은 별로 가치가 없고 예, 이제 새로운 걸 된다. 그 옛날 봐라. 이명박 그렇게 했지만 박근혜 되지 않았냐. 뭐 무슨 김대중 그랬지만 노무현 되지 않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있어요. 그거는 어린 반푼 없이도 없는 그런 궤변입니다. 지금 바이든의 정책을 보고 미국 사람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트럼프의 정책을 보고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그때 촛불이니 뭐니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반발로 했지 그 사람이 능력이 있어서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놓치는 순간에 야당은 집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예요. 정책 비전이요 서로 베껴가지고 비슷합니다. 우리는 귀한 이슈의 경우 뭐 이번에는 이제 탈원전이라든가 소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있겠습니다만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그 전에는 다 좋다는 것을 서로 베껴갖고 내니까 별 차별성은 없었죠. 베껴갖고 내고서 그거를 제대로 실천을 하느냐 안 해버리고 또 실천을 하면 문제예요. 그때 황당한 실천 그 탈원전 같은 거 했다 계속 물고 가니까 이 나라가 또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감안해서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의원들 40여 명이 이렇게 입당 성명도 내고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지지율이 다소 정체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김 장관님도 그렇고 저도 그동안 목놓아 외쳤던 게 캠프의 정무 공보 라인을 시급히 보강해야 한다. 네. 했더니 이번에 시급히 보강을 했네요. 네, 그렇겠습니다. 그래서 정무 공보 라인에 아주 에이스들을 그렇습니다. 지금 뽑은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네. 대부분 다 좋은 분들이다. 뭐 한두 분 외에는 제가 다 잘 아는 분들이고 최고로 좋은 사람들이 들어갔고요. 예. 저한테도 좀 이제 컨펌이 있었는데 네. 제가 아주 일부는 제가 또 추천도 했고요. 그래도 아주 좋은 분들이다. 그리고 아주 어제부터는 좀 마음이 놓여서 셀프 부대변인을 조금 놓고 고영신 TV에다 집중해야 되겠다. 바깥에서. 지금 뭐 여러 유튜브에서 김영환 우리 장관님 모시려고 난리인 것 같아요. 뭐. 그것도 완전히 셀프입니다. 지금 뭐 우리 고영신 TV도 제가 전화드려서 여기 왔지만은 저를 오라 그러는 게 아니고 제가 좀 가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게 적극적으로 그렇게 그렇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도 나가서 이게 좀 뷰가 떨어지고 좀 말이 안 되면은 잘리는데 네. 지금 잘리지를 않고 계속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아주 이게 이런 공간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힘을 쓸 수가 있습니까? 이게 뒷골목에 앉아서 그냥 돼지국밥에다 소주 먹으면서 신세한탄 하는 건데 우리 시청자들하고 소통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또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만 행복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이나 분위기로 봐서는 국민의힘 입당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만은 분명하고 시기 문제는 좀 더 보자.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고려해야 할 변수들이 있으니까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지금 앞서 얘기한 대로 40여 명의 의원들이 연판장이랄까 서명을 해서 뭐 말은 입당 촉구입니다만은 일종의 지지 성명을 냈고 또 뭐 당직자라든가 거기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까지 하면은 지금 한 6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103명의 과반을 넘어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밖에 있는 것보다 빨리 들어가는 게 낫겠다 해서 입당을 했고 전격적으로 또 나홀로 입당을 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돌아가는 여러 상황들을 보면은 어차피 뭐 대선 후보가 되면은 당무 우선권을 갖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국민의힘의 대주주로 들어가려는 터잡기를 지금 밖에서 하고 계시는 것 아닌가. 나름대로 상당히 큰 그림을 그리면서 입당과 입당 후의 문제, 경선 문제 크게 뭔가 그림을 그리고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8일 날 독대하고 저녁 식사하고 또 여러 번 이제 통화도 하고 유심히 관찰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첫날 만났을 때 윤석열 총장님은 검찰보다는 정치에 맞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우선 혼술 혼밥을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국밥집이라도 소주 한 잔. 오늘 아마 그 소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아마 윤석열한테 상당히 그 호감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럼 대낮에 그래도 우리 보통 그래도 점심 때지만 그 한 잔 한 고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반주로 그게 저희 뭐 공직자가 이제 코로나 왔는데 그런데 그걸 못 참으신 거야 지금. 그리고 호프집도 그 호프를 6잔이나 마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대중성, 그다음에 이제 그 뭐라고 할까 소통 능력, 그다음에 이 그 뭐라고 할까 그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그런 면에서는 정치적인 자질이 맞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최재형 원장님은 조금 그것보다는 학자 또는 뭐 대법관 이런 거에 좀 맞는 형같이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두 분을 자꾸 이렇게 경쟁하는데 이 당에 이 두 분이 경쟁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죠. 계속 뭐 완톱으로 가면 맨날 이재명하고 붙고 이것만 보는데 우리 최재형하고 이렇게 엎치락뒤치락 하면 좋은데
이 최재형 원장님이 뛰쳐 올라가서 양강으로 우리 당에서 양강으로 가지 못하는 하나의 아주 비극적인 상황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홍준표예요. 네. 엄격한 의미에서 지금 당의 양강은 홍준표와 지금 그 윤석열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홍준표 의원은 상당히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폄하적인 발언이랄까? 네. 문재인은 권력의 사냥개들을 동원해서 적폐청산 작업을 벌였다. 그러면 사냥개가 누구냐? 이렇게 말 안 해도 알만한 일이고. 아니 뭐 특검을 다시 하자고 하는데 자기가 총장 때 왜 그 재수사를 아니 그러니까 그 수사를 김경수 수사를 제대로 안 해갖고 드루킹 수사 안 해갖고 그 특검 온 거 아니냐? 뭐 경쟁 관계에 있으니까 뭐 홍준표 의원도 그런 얘기는 또 충분히 할 수는 그런 있다고 것도 이제 봅니다. 한번 걸러보고 그럴 때 예. 이제 윤 총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 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준표 입장에서는 이제 우리 당 안에서 경쟁은 홍준표 대 그래도 홍준표 대 이걸로 하자 그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최재형 제가 그때 비플랜은 우리 당에서 없다 그런 얘기를 한 것은 이 윤석열의 표가 제로셈으로 최재형으로 가야 되는데 언론은 그렇게 몰고 가는데 제가 볼 때 밑바닥의 표가 어떻게 가느냐. 최재형의 표는 홍준표하고 제로셈이 오고 황교안하고 오고 유승민하고 오게 돼 있지 윤 총장이 했을 때 빠진다고 해서 일로 오는 게 아니다. 윤 총장이 지금 빠지는 것은 민주당에 비해서 이 지금 야권이 빠지는 것 정도 빠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잘 설명을 하니까 이제 국민들이 이해를 많이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까 큰 그림과 관련해서 상당수 사람들은 이준석 리더십이 좀 뭐 대선 구도라든가 이런 것으로 봐서는 좋은데 좀 신중하지 못한 것 아니냐. 그게 아닙니다. 이게 대선 과정에 리스크가 될 수도 있겠다 하면서 저는 이제 윤석열이 들어가면서 사실상 당을 뭐 접수하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겠냐 그런 예측도 하고 또 하나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지금 강원도에 뭐 휴가 가셨다는데 갔다 오면은 윤석열 전 총장도 찾아뵙겠다고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뭘로 빨리 들어갈라 하나 천천히 들어가는 게 낫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두 점에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시죠. 우선은 이제 이준석은 만약에 윤석열이 후보가 된다고 할 때 대통령 후보가 된다고 할 때 도움이 될 것인가 리스크가 될 것인가. 또 그 전에 경선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과정의 관리에서도 그 이제 둘이 붙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해관계. 지금처럼 막 계속 이렇게 이해관계 달릴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절대적으로 이준석 그 대표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윤석열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는 게 아니고 문재인에 대한 이준석 후보의 자세, 태도, 전국을 운영하는 그 방식이 잘못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정권 심판론, 정권 실정론을 놓치면 야당은 싸울 무기가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제일 진두지휘할 사람이 누구냐면 당대표다. 당대표, 야당 대표는 철저하게 여당 공격하고 여당을 견제해야 되는데 이거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억가를 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당내 사람들 또 당 밖에 있는 대선 주자들만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참 저런 발상을 가지면 앞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가 후보뿐만 아니라 당 의원들하고 사이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거. 우리는 지금 저걸 지금 당나라하고 싸워야 되는데 자꾸 우리 내부로 이렇게 돌리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자꾸 반복적으로 제가 그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세대 교체론이나 정치 개혁에 대한 생각은 3월 9일까지는 정권 교체론에 복무해야 돼. 하부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준석 대표 인식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뭐 정치 분석가들은 윤석열 총장이 지난번에 40여 명이 그런 성명을 내고 이런 것들이 바로 당에 입당을 할 경우 그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들어가더라도 사실상
당을 거의 뭐 접수하다시피 하는 상황 속으로 이렇게 몰고 가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생각은 뭔가요? 원래부터 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만.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제 돌고 돌아서 별의 순간으로 또 오신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이 만천하를 보니까 이게 무슨 체제형으로 뭘 비플랜으로 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또 다른 데서 수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수입을 하려고 했었죠. 어떻게 좀 잘 만들어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또 뭐 윤 총장도 그렇게 무슨 불경하게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 듣겠다는 거고 뭐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또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제 11월 달에 가려고 하면 김종인 그 비대위원장님의 말씀처럼 12월 달에 단일화를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그게 잘못하면 잘 안 될 수도 있고 또 당내에 그런 주자들이 그걸 동의를 할 수 있냐. 후보가 된 사람이 그냥 계속 난 가겠다 그럴 경우는 분당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그 김종인 위원장님 말씀보다는 지금 우리 현역 의원들이 요구하는 입당론 쪽으로 좀 더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